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행복음을 대표 겸 소설가이신 다니엘 최 선생님을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어려운 자리 참석해 주셨는데 다니엘 최 선생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30년 노벨 문학상을 꿈꾸는 소설가 다니엘 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잠깐 할까요? 저는 1950년 오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대략 10여 년을 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 5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지금은 경기도 가평에서 내려가서 이제 전원 생활을 한 지 한 12년, 11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시작한 지는 지금 13년이 지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한 지도 대략 그 정도쯤 되고, 책은 제가 월체 좋아해서 옛날부터 평소에 많이 읽었고 했으니까 독서 경력으로 치면 한 60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동안 저의 풍부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또, 이번에 이제 제가 낸 책, 여기 보시는 거, 다니엘의 명품 도서 해설 1.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 30분 정도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선생님 책을 딱 보니까 여기 서문이 있는데 서문 내용 보니까 노벨상을 꿈꾸는 소설가 다니엘 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벨상 굉장히 어려운 상인데 국내에서 다른 상을 아직 받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뭐 조금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한 두 가지만 좀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기도 오산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제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교를 거의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식으로 학교 다닌 게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계속 공장 생활을 했어요. 공장에서 먹고 자기도 하고 뭐 그래서 20살 될 때까지 학교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되던 해에 그때 이제 우리 제일 위에 큰 누님이 계신데 누님이 그때 어느 정도 좀 기반을 잡았어요. 그래서 얘를 이대로 놔두면은 국민학교,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죠. 그 졸업장도 없이 이렇게 되겠다 해서 그때 저를 고등학교 3학년으로, 그때가 4월이었는데 3학년으로 편입을 시켜 놓았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그게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때가 69년이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시켜놨는데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죽기 살기로 한 6개월을 해가지고 그 당시는 그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략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절반은 붙고 절반은 떨어지고 그 예비고사를 붙어야만 대학교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그 시험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초등학교 한 3년, 중학교라고 저희가 이제 야간 중학에 뭐 한 6개월 정도 또 다녀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대략 한 6, 7개월, 뭐 그래서 한 4년 남짓, 남들은 12년 돼서 대학을 가는데 저는 이제 한 4년 남짓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를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우선 이제 한 가지 예가 되겠고요. 또 하나를 이제 더 예를 드리면 제가 이제 서적 마지막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 자동차를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현대차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현대 자동차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폰이 수출할 때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년에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나가서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자동차를 이제 팔고 수출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직장으로 제가 어느 이제 국내 굴지의 그 서적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 외국 서적부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를 차린 게 2006년입니다. 2006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기왕 출판사를 할 것 같으면은 맨 첫 번째 작품은 내 책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글을 써보고 뭐 정식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고 그런 경험도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거를 내놨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면은 여기 이제 박정희 다시 태어나다라는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12.6대 79년 12.6대 시해가 되셨는데 뭐 이게 보수건 진보건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시해가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살아 계셨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걸 가상으로 해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옛날에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동 건설 현장에서도 미국 사람들하고 한 5년을 또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미국계 회사에서 다시 또 5년을 있었고 미국 사람들하고 오랜 생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들은 이렇게 대통령이 자기가 되고 나면은 후임자 전임 대통령을 모셔놓고 그분들을 모셔놓고 같이 웃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너무 부러워서 우리나라도 저런 모습을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이렇게 썼는데 이게 2007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07년에 나온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이제 김훈 씨라고 잘 아실 거예요. 소설가 김훈 씨가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그게 한 100만 부가 넘겨 팔렸죠. 근데 그게 1위를 할 때 대구에서는 제 책이 1위를 했어요. 그리고 김훈 씨의 남한산성이 2위를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도 그렇게 이제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는 뭐 종합 베스트셀러 70위, 80위, 90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글을 써본 사람도 아닌데 처음으로 써서 소설을 냈는데 그 정도 됐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제가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 이런저런 상을 받으려면은 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투고를 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안 하고 기왕이면 좀 목표를 크게 잡자 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꿈꾼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독자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좀 황당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새로 나온 다니엘의 명품 도서 해설 이 책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분류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제가 외국 서적부 책임자로 있으면서 국내의 외국의 미국 도서 전시회, 영국 도서 전시회,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 전시회 매년 몇 차례씩 가고 그다음에 수많은 출판사 대표들을 만나고 그래서 몇만 종씩 1년에 수입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 2층, 3층 서고에다 잔뜩 쌓아놓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60개 분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당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내의 도서분류법에 를 제가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한 건데 거기에는 보면은 무슨 반도체 공학도 있고 뭐 그다음에 로봇 공학도 있고 항공 우주 뭐 이런 것도 있고 화학도 있고 화학도 뭐 유기화학 무기화학 뭐 생화학 독소화학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게 60개 분야인데 그거를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일반 독자들이 그런 공학적이고 이런 책은 이제 뭐 제가 소개할 능력도 안 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런 건 또 읽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전문 분야는 따로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5개 분야로 나눠서 각 분야에 4종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4종씩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100권, 100종이 되는 거죠. 100종의 책을 여기에다 이제 소개를 해서 한 종당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사실은 쉽지 어떤 책들은 뭐 이렇게 얇은 책들도 있지만 어떤 책들은 12권 세트, 10권 세트, 뭐 3,000페이지, 5,000페이지 되는 책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4페이지 내지 5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 좀 보여드릴까요? 네. 그냥 봐서는 뭐 글자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각 챕터마다 그 챕터 좀 여기 보여주시면은 예. 챕터에 이렇게 각 그룹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세계 명작 3 이런 이제 그룹인데 각 그룹에 이렇게 네 종을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고고학도 있고 역사도 한국사, 동양사, 세계사 이렇게 나눴고 철학 그다음에 이제 문학도 무슨 뭐 단편 문학, 성장 소설, 그다음에 추리 소설, 그다음에 세계 명작 1, 2, 3, 그다음에 영화 도서 뭐 노벨 문학상도 1 해서 4종을 소개하고 2 해서 또 4종을 소개하고 그래서 전체 그다음에 또 이제 끝부분으로 가면은 기초과학 그다음에 뭐 생명공학 뭐 진화학 뭐 맨 끝에는 이제 첨단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책들만 정말 제 나름대로 60년의 독서 경력을 아주 총동원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300종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중에서 일본의 첫 번째 책이 나온 거죠? 100종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선택해서 읽으셔야 되니까. 지금 100종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으신 책이 있으신가요? 이게 100종이 제가 여기서 사실 100종을 소개했지만 제가 사실은 여기에 소개하려고 읽은 책은 100한 50종 정도가 되죠. 1년 동안에. 물론 그거만 읽은 거는 아니고 또 제가 이제 출판을 하면서 또 읽어야 될 책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런데 이 중에서 뭐 다 아주 좋은 거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 어떤 거는 이 책은 명품도서 1에서 소개하는 것보다는 2에 내년에 거기에 소개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또 후년에 소개하는 게 낫겠다 해서 뒤로 미룬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다 정말 아주 그 분야에서 정말 제일 좋은 책이다 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딱히 뭐 어떤 책을 소개를 할까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좀 몇 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령 이런 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심리학, 문화학 이쪽 분야에 나오는 책인데 국화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일본이 1941년 12월에 미국 하와이에 이제 미국 해군 진주만을 공격을 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맨 처음에 일본이 뭐 그렇게 좀 이길 듯하지만 미국의 이제 국력에 못 당하고 하니까 점점 폐색이 짙어지는데 1944년쯤 들어가서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이판 섬에서 사이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이판 옥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이판에 일본군 수비대가 한 4만 5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군이 거기 상륙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이 그저 뭐 1, 2천 명이나 되나? 그러니까 미군 쪽에서는 굉장히 아주 큰 걱정을 한 거예요. 미군들은 여태까지 전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보통 부대의 병력의 한 10% 내지 20%가 손실을 입으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고 항복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해서 이렇게 다시 하고 이러는 게 통례인데 이 사람들은 항복이라는 거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만 5천 명 중에서 1, 2천 명 그 포로가 된 사람들도 뭐냐 하면은 자기가 포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옆에서 포탄이 터졌는데 포탄 소리에 기절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리가 날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죽으려고 했는데 옆에 뭐 가령 뭐 칼이 없어서 자기가 죽지를 못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전부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자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일본을 점령을 할 텐데 일본을 또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스릴 건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일본을 점령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죽어야 되나?
점령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을 진짜 어떻게 이 심리를 모르니까 뭐 단편적으로 일본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문화인류학과 교수인 루스 베네딕트 여사란 교수한테 일본을 집중적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해서 이분이 한 2년 동안 미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일본을 다녀온 사람, 일본에 살았던 사람,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인터뷰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일본 사람들의 심성을 여태까지 제일 잘 파헤쳤다고 나온 게 이 책인데, 그러면은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도 이제 밝혀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명예를 간직하고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 자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갔는데 천황폐하에 먼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괜히 친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가령 천황폐하의 이름을 내가 더럽혀드렸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거는 그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장군이 자살을 하고. 그러면 병사는 또 내가 우리 장군을 제대로 못 모셔서 내가 전투에서 졌다. 그러니까 또 자살을 하고. 일본에 이제 무슨 입시철이 된다. 그럼 고등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하고. 뭐 자살을 하나의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루스 베네딕트 여사는 이 세계 일본을 방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지를 방문해 보지 않고도 그렇게 아주 그 명쾌한 그런 그 분석서, 해설서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준 책으로 지금까지도 이게 굉장히 스테디셀러죠. 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하나가 있고 또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그럴까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 2004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때 정의 돌풍을 일으킨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민 선생님도 그 책 읽으셨을 거예요. 그 책이 뭐 그것도 한 100만 부가 훨씬 넘게 팔렸죠. 그런데 진짜 좋은 책인데 거기에서 마이클 샌들 교수 미국 하버드대 그분이 정치 철학관가 거기 교수죠. 그런데 그분이 진짜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의다, 저게 정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다. 이런 철학도 있고 저런 사상도 있다. 이래가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들 보고 뭐가 정의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게 이 책이 나온 이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가 나온 책은 2014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15년인가 그렇고 2004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네이비 실 대원이 한 팀이 거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 임무가 뭐냐 하면은 탈레반의 그 지역 지도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본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 중턱으로다가 네이비 실 대원 4명이 이동을 하다가 산 위에서 내려오는 목동 3명하고 맞부딪혔어요. 근데 목동 중에는 목동들이 양을 한 100마리 정도를 몰고 내려오는데 미군하고 마주쳤는데 거기에는 한 4살인가 이렇게 먹은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당황을 한 거예요. 당장 이제 긴급 회의를 했어.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그런데 한 사람은 대원이 3명이고 이제 루트릴 하사라는 게 사람이 거기 조장인데 그 팀장 빼고 3명에서 하니까 한 사람은 죽여야지 후환이 없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이런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냐 살려보내자. 근데 또 한 사람은 기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루트릴 하사가 자기가 결정을 해야만 돼.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서 되나? 별일 없겠지 하고 내려보냈어. 살려서. 그런데 한 3시간, 4시간 만에
탈레반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네이비실 대원 4명에서 치열하게 교전을 하다가 3명은 현장에서 다 죽고 루트렐 하사만 어떻게 절벽 밑으로 떨어졌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구원을 받아서 구조를 받아서 나중에 살아났어. 그런데 이 3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네이비실 대원을 구조하러 온 해군 헬기 한 대가 또 격추가 됐어. 미사일 맞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타고 있던 18명이 또 죽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루트렐 하사의 어떤 판단, 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판단에 의해서 21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뭐가 정의냐,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정의냐, 아니면 살려둔 게 정의냐, 이거를 독자들한테 판단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게 소개된 분야가 아마 정치, 경제 이쪽 분야일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여기서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진짜 좋은 책들을 이렇게 좀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놓아서 내가 이 책은 진짜 사서 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독자들이 갖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추천한 책은 사서 읽어도 다 독자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 그런 예. 아주 훌륭한 책들이죠. 예. 예, 선생님 책 보니까 표지에 노벨상에 도전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노벨 문학상을 꿈꾸었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온전히 책 글만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남의 글도 또 대필도 해줘야 되고 또 책도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날마다 주문 오는 것도 제가 이제 출판사를 하니까 그것도 소화를 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간간히 글을 쓰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그런 희망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케이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를 존 D 록펠러 지금까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록펠러하고 그 이제 동료들 몇 명에서 1890년에 그 대학을 세웠어요. 근데 대학을 세우고 나서 한 40여 년 동안 그 학교가 뭐 그냥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가 1929년인가요? 그때 이제 로버트 허친슨이란 새로운 총장이 부임을 하면서 그때 그분이 아주 중점적으로 시작한 게 뭐냐면은 위대한 고전 읽기 프로젝트, 더 그레이트 북스 프로젝트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은 전 세계 유명한 고전을 200종으로 압축을 해서 그 200종 중에서 100종을 읽지 않는 학생은 학교를 졸업을 시키지 않는다. 그런 거를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뭐 반발도 많았지만 총장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밀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노벨상 수상자들이 출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시카고 대학교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학 졸업생들도 있고 그 대학 교수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내가 좀 세뮤엘 헌팅턴 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시카고 대학 출신이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름만 이렇게 대면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도 이렇게 좀 좋은 책을 300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보자. 물론 내가 대학 총장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읽으라고 한다고 해서 읽을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잘 소개를 하면은 진짜 내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독자들이 그 중에서 300종 중에서 해설을 읽고 한 150종 정도를 이렇게 사서 읽으면 그게 이제 본인이 뭐 연구하고 있는 가령 물리학 분야가 될지 화학 분야가 될지 무슨 뭐 경제학 분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자기 전문 지식하고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막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이거를 시작한 겁니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노벨상에도 도전할 수 이제 있다. 새로운 그런 그 고전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이제 떠오른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오늘 다니엘 선생님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특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천도서 백종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채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쓰신 글을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신 다니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